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늘봄 문익환 선생님 학교 이 얘기를 사실 어제 접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요즘에 저희 그 행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사를 접하게 됐고, 그리고 또 동아일보가 일을 저질렀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조중동, 이른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딱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불량 언론이라고 합니다. 불량 언론. 이 불량 언론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 미디어가 되는 바람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행해지고 너무 힘든 그런 일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왜곡 조작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조중동이 짜는 프레임에 일반 대중들은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서 선동당하게 되죠. 이른바 선전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선전 기법을 써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저희가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조중동 폐간 국민 캠페인입니다. 사실 아까 발언에서 어떤 분이 사죄하라 사과하라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단계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쵸, 아예 이런 미디어가 주류 미디어로 존재하고 있는 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사회가 불행해지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는 폐간을 외치고 단체를 사람들이 모아서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중동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권력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조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권력의 아첨함, 권력의 아첨함으로 인해서 온갖 특혜를 받고, 또 그 특혜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언론기관이 아니라 사익집단입니다. 탐욕스러운 집단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뭐냐면, 지금 아마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적 소송을 명예훼손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지 않습니까? 늘봄 학교에 대한 사례를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콜트 노동자들이 동아일보 상대로 한 정정보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 8월 달에, 그때 2008년 8월 달이면 광우편 촛불 집회가 한참 진행되고 국민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시기에 기사를 하나 실었죠. 노조의 끊임없는 강경 투쟁, 이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가 망했다는 그 기사를 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콜트 악기 회사가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를 닫은 게 아닙니다. 외국으로 회사를 이전한다든지 충분히 자기네가 수익을 거두면서도 직장 폐쇄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동아일보는 그 기사를 실을 때 이건 전적으로 노조의 책임으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콜트 노동자 조합원들이 굉장히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이거 반론 보도 자체는 안 된다, 우린 정정 보도를 받아내겠다 하면서 그 투쟁을 한 게 한 2년 넘게 했죠. 작년 2011년 7월에 바로 이제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죠. 노조가 동아일보가 왜곡 보도함으로 인해서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가 폐쇄된 게 아니고, 이거는 경영진이 외국으로 회사를 옮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직장이 폐쇄됐다.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오직 회사 관계자의 말만 인용을 해서
그 왜곡 보도를 했죠. 그 왜곡 보도에 의해서 노동 운동할 때 그 노동 탄압을 받기도 하고요. 그 프로임으로 동아일보가 또 조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항상 대응해야 되는 거는 그 동아일보의 이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동아일보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메이저 신문 조중동매의 조선중앙동아 매일경제 종합편성 유선방송, 즉 다시 말해서 종편 방송을 승인해줘서 종편을 개국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채널 A는 처음서부터 그 채널 A가 바로 동아일보가 투자해서 세운 종편 이름입니다. 채널 A라고. 이 채널 A에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처음서부터 이제 선정적인 보도로 시작을 했어요. 선정적인 보도를 했고, 문제는 또한 외주 제작사들에게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맡기면서 그 제작비가 이제 미술 제작이나 이런 외주 발주하는 사람들한테 그 제대로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걸 돈을 주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소송도 당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상에서 이 종편에서 이제 자기 프로그램을 할 때 원래 우리나라 방송사상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던 일이 뭐가 벌어졌냐면 협찬사 브랜드명으로 프로그램 제목을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종편의 같은 종편을 밀어주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조차도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시청자 사과 명령을 하게 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보도, 제가 어제 이제 이런 것도 봤습니다. 바로 그 채널 A에서 그 시사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있는데 종북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캐도 남마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요즘 한참 그 조중동 보수 언론 매체들이 신공안 정국을 형성해서 자기네들의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 이상한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던데 바로 종북의 날입니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진짜 문제가 있고, 자기네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했는지 대선 상황까지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대중들을 이 종북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다 좌파 편향이라든지 종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것으로 틀을 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 방송을 통해서 나왔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바로 일부 학교도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조중동의 문제는 사실 우리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시민들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조중동에 대한 반대, 그리고 우리의 반대 목소리를 모아서 힘차게 한번 외치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조중동의 프레임을 깨기 위한 이런 행사를 오늘 사실 갔습니다. 오늘 이 집회가 이 집회 말고 60민주화 25주년 기념 행사로 여러 가지 구대 행사가 열려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저희가 제1회 언론소비자 올레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중동 반대 올레 의미로 해서 동아일보도 돌고 조선일보도 돌고 중앙일보도 도는 행사를 갔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이 있으면 같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그 조중동에 대한 그 반대 구호도 한번 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반대 목소리를 모아서 이 나라에 결코 이런 불량 언론이 우리의 사회의 주류 언론으로서 자리 잡지 않도록 강력하게
규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동아면세점 앞에서 아까 민주노총이 돈 받고 한다고 이런 찌라시 같은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성꼼수 붉은색 칠, 또 늑봉 문익환 선생님까지 외국 보고도 비방을 했던 동아일보네요. 늑봉 문익환 학교 외국 비방 동아일보 규탄대회 하고요. 또 시청으로 시청 광장으로 옮겨서 범국민 60 범국민 추모제 하고 올레까지 방송하고 대한문에서 또 간단한 추모제를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학교에 다녀가지고 반갑습니다. 저기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동아일보 규탄하는데 찌라시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선동을 하고 있네요. 진짜. 반갑습니다. 네. 제 고향이 전남 화순인데 아직 늑봉 문익환 학교는 못 가봤습니다. 꼭 이번 추석 때 내려가면 우리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꼭 가서 그 좋은 교육을 하는 그곳을 저도 배우고 이렇게 또 사람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작년에 참여연대에서 연소를 한 학생 3명 있었는데요. 한결 씨랑 제 이름이 다 생각나는데 맞죠? 오늘 안 왔나요? 지금 공부하거든요. 네, 같이 아까 캠프에도 가고 그랬는데, 우리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이제 제가 그 학생들을 그 빨갱이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저녁마다 NGO 인사들과 같이 회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당시 학생들 3명하고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니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와가지고 동아일보 송상근 기자라는 분이 쓴 글 보니까 앞에 상당 부분을 경희대 시민교육을 또 비난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시민교육 강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아일보 보기에는 늑봉 문익환 학교 연계된 빨갱이들이 완전히 곳곳에서 대학교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춰지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여러 후배 청소년들을 만났지만 가장 맑고 밝았던 그 눈빛과 태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진지했고 명랑했고,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진지한데 너무 무거우면 또 약간 선배로서 걱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명랑하고 아무 생각 없으면 가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런 보수적 봉건적 생각. 예전에 6.8혁명 때 부호 중에 나이 30이 넘는 놈의 말은 믿지 마라.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 40이 넘어가지고 얘들 보고 막 걱정이 되잖아요. 너무 명랑하기만 하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늑봉 문익환 학교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명랑하면서도 진지하고 진지하면서도 밝은.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일주일간 함께 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제가 또 성공에 대해서 무슨 강의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거기 갔더니 조호연 학생이 있더라고요. 우리 늑봉 문익환 학교 대안학교 전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공회대가 아마 올해부터인가 인정이 됐을 거예요. 대안학교 전형으로 우리 학교가. 그래서 저는 또 너무 잘 됐다고 막 만나가지고 엄청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곳곳에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너무나 밝고 맑은 학생들인데, 그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참, 이미 저희가 동아일보를 신문으로 생각하지 않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저런 기사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가끔 조선일보 헤드라인 이야기해도 동아일보 헤드라인 이야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영향력도 급속도로 저하되고, 거기는 기자들도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가끔 저한테 전화 많이 오죠. 그러면 좀 반성을 하시라고 제발 전화 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저희들 또 기분이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면 나오시던가요.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한 분이 직장이니까 제가 그 이상의 좀 이렇게 가혹한 표현까지는 못 써도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 자극을 합니다. 아니, 매체가 널리고 널렸는데 꼭 거기 계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조심스럽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야 이제 뒤늦게 듣기도 했고, 또 이렇게 막 규탄하는 동참도 하지만, 막상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 교직원들,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그래도 이게 아무리 부당한 욕이라도 누군가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경이 쓰이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괜히 또 강진이나 광주, 전남이 굉장히 좋은 아주 민주평화의 풍토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또 걱정되는 분들이 괜히 또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 한마디 던지면
그것도 신경이 쓰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한충국 선생님한테 연락 받았을 때 꼭 오고 싶다고 제가 만났던 그 한결 학생들, 그래갖고 제가 한결 학생들 그 3명한테 제가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책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방학 동안에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책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왜냐면 대학생이 될 거니까. 그래서 대학교육연구소하고 참여연대 등이 있었거든요. 등록금 냈더니. 근데 해피리온도 미친 등록금의 나라 책을 쓴 대학교육연구소가 왕자사 사건에 연루되고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학생들이 그 책을 보고 싶어 하는데 13,000원이니까 돈이 없다 그러고 마침 저도 돈이 없어서 좀만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보내주겠다 해서 제가 돈을 벌어갖고 책 3권을 사갖고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올간 참여사에도 보내줬어요. 참여연대 기관이. 또 천안함 사건으로 전국을 그 빨갱이 사냥이 있었던 그 참여연대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학생들 그런 책이 간 겁니다. 세상을 진실하게 보려고 노력했던 것 뿐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괜한 부담을 주었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멀리 전국 곳곳 학부모님들 계시고 이번 일로 많은 분노와 실망, 상처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힘내시고요. 정말 어떤 이제 국민을 또 저런 식의 선동과 거짓에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요즘 마녀사냥, 종북소동이 엄청 있는데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크고 굳센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극복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우리 학생 늑범문이과 목사님과 그 뜻 그리고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안진걸 팀장님은 지금 대선꼼수 붉은색 칠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쓰시고 있죠. 통진당도 그렇고 민주통합당도 그렇고 이제 무슨 통일에 관한 재단 쪽이나 무슨 그쪽은 다 지금 쓰시고 있나 봐요. 늑범 문익관학교 왜곡을 한 동아일보 규탄 대회를 하고 있고요. 좀 저 지나가면 11시부터 시청에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본격적인 거는 이제 1시부터 거의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부스도 마련되어 있고 그쪽에서 60항쟁 범국민 추모제와 저는 민주올레 아마 칼라에서는 또 다른 올레를 방송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언론 소비자 이런 게 민주 쪽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돌아다니는 민주올레를 방송을 하고요. 대한문 앞에서 있는 땅용 지금 분향소가 있는 곳에서 추모제도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진짜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수구 친일 뉴라이트 새누리당에서는 붉은색 칠 아니면 부정선거 아니면 언론장악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서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규탄대회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좀 어떻게 법적으로 해주시려 하니까 박근혜 빨갱이 맞아요. 아빠가 벌써 빨갱이고요. 여러 가지 일본 순사였다가 빨갱이였다. 국군이 되어서 대통령까지 한 정말 팔색조 인간이고요. 박근혜는 북한까지 가서 이 김정일과 사진을 나란히 찍고 웃고 찍었던 정말 종북 맞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북이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는 우리 윤예중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디서 이런 왜곡을 하고 무슨 빨갱이 논리를 하고 그거 아니면 이길 수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사기 한길이하고 사기 산하고 5기 한길이를 보내는 학부모입니다. 집은 해남이고요. 제가 40대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늑범 학교를 보냈다는 그리고 그런 자부심으로 계속 이렇게 살고 아버지보다 더합니다. 박근혜는요. 근데 이번에 5월 17일 날 동아일보 사건이 터지고 나서 10일 만에 서울에 3번 올라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학부모인데 10일 만에 3번 올라오면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리고 오늘 집회까지 그리고
6월 6일 날은 대한학교 교육연대에 홍보도 좀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학부모가 왜 이런 얘들이 빨치산 양성소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늦범 학부모들은 부가고 연락을 공유하는 가장 비슷하게 하고, 선생님들은 간첩의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사회 현실들이 너무나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정말 그냥 분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앞에 동아일보가 있는데 삼천교육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두환 똘만이 많네요. 우리들의 이렇게 조그만 집회 모습들이 저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1인 시위가 지금 6월 1일부터 계속하고 있지만은 전두환이 군사정권 했잖아요. 박정희는 유신정권, 독재정권 했잖아요. 다 군사정권이에요. 독재한 거 맞아요. 어디서 역사를 왜곡합니까? 얘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들도 이렇게 너희들이 하는 만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는 것, 그것들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전체 오늘 6월 10일 25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전체 열심히 한강행 모집함, 어디 와서 촛불방송, 그리고 개념 시민들이 많은 곳에 와서 이런 얘기하면은 먹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조용히 나가세요.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독재정권, 유신정권 많습니다. 역사가 심판을 했습니다. 한번 끝내 해보랍니다. 이런 저런 놈들하고 정말 끝끝내 한번 해보고 법정 소송하고 이것들 한강행 모집하님이 아니네.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더러운 놈들하고 끝끝내 한번 해보려고 40대 제일 잘하는 늦범학교를 보내는 이런 마음으로 끝끝내 같이 이리 전국에서 오늘 다 모여가지고 한 한강님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집회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끝까지 해보겠다는 우리 학부모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니까 이제 동아일보가 혹시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예, 이런 말이 혹시 또 나오면 우리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어제 배운 거 택시 알죠? 예. 제가 택시 택도 없다 시발로입니다. 예. 자, 제가 동아일보입니다. 큰 소리 저쪽 보고 이제 그만 좀 합시다. 택시. 분노의 함성이 너무 약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만 좀 하시다. 좋습니다. 네, 여기 동아일보예요. 그거 하나 하고요.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결의문 또 낭독 순서가 남았습니다. 아이 키운 부모 마음 색깔이 표 왜곡 보도 동아일보 문 닫아라. 문 닫아라. 동아일보 문 닫아라. 혹시 꼭 한마디 꼭 해야 되겠는데 이 자리 참 귀한 자리지 않습니까? 이 술까지 와가지고 커피 산돈 들어왔는데 이 말 꼭 하고 싶다 하는 분 있으면 짤막하게 한 분 정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상 분위기상 이제 시간이 유도되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의문 낭독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기 학부모 우리 황찬율님과 1기 졸업생 이현지 양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동화면세점 앞입니다. 성명서 동아일보와 일부 언론사는 왜곡, 비방보도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늦봄 문익환학교는 전교생 80여 명이 길잡이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배우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전남 강진에 위치한 작은 시골 학교로서 평생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하신 고 문익환 목사님의 뜻에 따라 생명과 영성, 자율과 공동체, 통일과 평화라는 교육 방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안학교이다. 그런데 지난 5월 17일 동아일보 일면에 교사는 간첩죄, 학부모는 북과 연락을 공유하는 학교라는 제목으로 늦봄 학교 관련 기사가 실린 이후로 평화롭고 당당하게 배움의 길을 가던 늦봄 학교가 난데없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고, 늦봄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신성한 배움태까지 구시대적인 편파적 이념 논리를 들이대며 왜곡 허위 보도를 일삼는 동아일보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침통함에 몸을 떨어야 했다. 2006년에 문을 연 늦봄 문익환학교는 배워서 남을 주자라는 교육 철학으로 개인의 출세보다는 나눌 줄 알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중점에 두고 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 정신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록도 한센병원 봉사활동, 다양한 생태기행, 모내기와 추수, 흙집 짓기 등 일반 학교에서는 경험해보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교육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며 실천해왔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억압보다는 자유를, 맹목성보다는 창의성을 존중하며 삶과 배움이 하나로 연결된 교육의 길을 걸어왔으며, 늦봄 학교도 그런 길을 걸어온 대한교육의 현장인 것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런 대한교육의 배움태, 나만 잘되면 된다라는 경쟁 논리와 군사 독재 시절의 분단 논리의 잣대로 말도 안 되는 색깔을 덜씌운 것이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조선닷컴, 문화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사의 이번 왜곡 허위 보도는 아이들의 평화로운 배움태에 가하는 몰염치하고 무자비한 폭력의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늦봄 문익환의 이름으로 학교와 학생, 부모들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우리들의 요구 1. 왜곡 허위 보도로 인한 늦봄 문익환 학교의 구성원들이 당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사과하라. 2. 늦봄 문익환 학교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 교육 활동 등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여 정정 보도 실시하라. 3. 기사를 작성한 해당 기자에 대해 책임을 공감할 수 있도록 문책하라. 2012년 6월 10일 동아일보의 왜곡 편파 보도 규탄 집회 참가자 일동 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파라 신문장사 동아일보 문방구, 아이 키운 부모 마음 색깔이 펴 왜곡 보도 조선일보 폐간해라. 조선일보 폐간해라. 늦봄 학교 왜곡 비방 익숙하게 붉은 색칠 동아일보 뻥쟁이. 감사합니다. 저 옆에서는 사법경찰들이 또 있네요. 아직 긴 시간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탄 집회.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마지막 구절만 두 번 더 여기는 알겠습니다. 동아면세점 앞입니다. 동아일보가 신문이면 우리 집 화장지는 8만 대장경이다. 동아일보가 예,
이것으로 예,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광고 말씀은 혹시 그 전단, 그 불편한 진실, 예, 그 플랫 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예, 만드시면서 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즉시 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